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마리 개에 관한 것이에요. 그 개는 평범한 애완견이 아니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는 그 개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특별한 개는 바로 백구라는 이름의 진돗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저는 강한 편견과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아시아의 개들이 왜 그렇게도 위험하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밝혀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특별한 개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아시아 지역의 개들을 무척 두려워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혐오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10년 전 제가 베이징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윌슨입니다. 런던 왕립수의과대학에서 동물행동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뉴욕에서 남편 제임스, 18개월 된 딸 레이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국제수의학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에 갔었어요. 호텔에서 나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제 다리를 물었어요. 그 순간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해요. 뼈까지 깊숙이 물려서 3주 동안 베이징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감염 때문에 수술도 받아야 했고요. 그 개는 주인도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지역의 개들을 볼 때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특히 대형견들은 더욱 그랬죠. 동물행동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뉴욕으로 이주한 후에도 이 편견은 계속되었어요.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개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피했거든요. 제임스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다고 말했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저희 가족에게는 맥스라는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어요. 온순하고 착한 아이였죠. 맥스와 함께라면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서구권에서 자란 개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여주니까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 모두가 센트럴 파크 근처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제임스가 레이첼을 유모차에 태우고 저는 맥스의 목줄을 잡고 여유롭게 걸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곧 한 마리의 아시아 개가 제 딸의 생명을 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어떤 날은 맥스가 다른 개들과 놀게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시아계 견주들이 데리고 나온 개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죠. 레이첼은 개를 무척 좋아했어요. 맥스를 보면 손뼉을 치며 웃곤 했죠. 저는 레이첼이 맥스처럼 온순한 서구, 품종의 개들과만 어울리며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개들의 예측 불가능성을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죠.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아시아의 개가 곧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사하게 될 줄이야. 그날은 정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10월의 뉴욕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산책하기 딱 좋았죠. 레이첼은 유모차에서 기분 좋게 옹알이를 하고 있었고 맥스도 꼬리를 흔들며 걷고 있었어요. 센트럴 파크까지는 2블록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제임스와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 골목에서 뭔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고양이려니 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개는 목줄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움직임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뭔가에 흥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제임스,
저기 개 좀 봐. 제가 말하자 제임스도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 개가 길을 건너 우리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핏불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개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흥분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맥스의 목줄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길을 바꿔서.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핏불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맥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맥스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핏불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맥스를 위협하며 으르렁거렸죠. 저는 목줄을 당기려고 했지만 핏불이 너무 격렬하게 움직여서 균형을 잃었어요. 그 바람에 맥스의 목줄이 제 손에서 빠졌고 맥스는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핏불이 맥스를 쫓아가면서 유모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제임스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레이첼이 그대로 인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서 큰 충격은 없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핏불이 바닥에 떨어진 레이첼을 보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며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레이첼,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딸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넘어진 유모차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핏불이 레이첼에게 점점 가까워졌어요. 레이첼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 개의 눈빛을 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하얀 번개 같은 게 나타났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하얀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미친 듯한 속도로 핏불과 레이첼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그 개는 핏불보다 확실히 작았어요. 하지만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핏불의 목덜미를 물고 밀어냈어요. 핏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 하얀 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핏불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계속 압박했어요. 마치 전문 경호원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어요. 핏불이 결국 꼬리를 말고 도망가자 그 하얀 개는 즉시 레이첼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레이첼 옆에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레이첼에게 달려갈 수 있었어요. 다행히 레이첼은 다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울음도 그쳤어요. 마치 그 하얀 개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거 진돗개 아냐? 진돗개지. 진돗개.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개 품종이라고 들었죠. 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 하얀 진돗개는 레이첼이 안전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저는 급히 뒤따라갔어요. 그 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 개는 근처 다리 밑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낡은 옷을 입은 노숙자분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어요. 진돗개는 그 남자에게 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군인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방금 이 개가 제 딸을 구해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헨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개의 이름은 백구라고 알려줬죠. 3년 전에 한국 선교단에서 분양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집도 있었는데 헨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집을 잃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백구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함께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시아계에 대한 제 오랜 편견과 방금 목격한 백구의 영웅적인 행동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10년 전 베이징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백구가 보여준 용기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백구를 자세히 보니 정말 아름다운 개였어요. 새하얀 털의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첼을 구해준 그 용기.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헨리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사람을 해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아시아 개를 우리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만약 백구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레이첼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헨리의 상황은 정말 열악해 보였어요. 당뇨병이 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관절염도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다고 하더군요. 백구에게 사료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백구는 헨리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전혀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헨리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백구를 입양하면 어떨까요? 헨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백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사랑하는 동반자를 보내야 한다는 아픔과 백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헨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구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백구가 레이첼을 구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제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만약 백구가 집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성을 보인다면 제임스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 개는 우리 딸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헨리분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헨리에게 약속했어요. 백구를 잘 키우겠다고, 그리고 헨리에게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임시 숙소도 구해드리겠다고 했어요. 헨리는 처음에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구가 제 딸을 구해줬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결국 헨리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백구를 저희에게 맡기고 자신은 제가 마련해준 쉼터에서 치료받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정말로 백구와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레이첼이 안전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헨리는 백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백구야, 이제 너는 진짜 가족을 만났구나. 좋은 사람들을 잘 지켜주렴. 백구는 헨리의 손을 핥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말 깊은 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백구는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백구의 행동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혀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집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레이첼이 놀고 있는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맥스도 백구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구가 온 후로 더 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했어요. 밤새도록 백구를 관찰했어요. 혹시 갑작스럽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정말 조용했어요. 백구가 우리 집에 온 첫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 레이첼이 칭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백구가 우리 방 문 앞에서 낮게 짖었어요. 제임스, 백구가 왜 저러지? 저는 불안해하며 일어났어요. 혹시 백구가 레이첼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려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레이첼이 깨어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레이첼 방에 가보니 정말로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였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백구가 어떻게 레이첼의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수의행동학을 전공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봤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백구의 특별함이 더욱 드러났어요. 백구는 레이첼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레이첼이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제임스도 놀라워했어요. 여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마치 레이첼의 전담 간호사 같아. 정말 그랬어요. 백구는 레이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24시간 내내 레이첼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레이첼이 계단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하지만 백구가 번개처럼 움직여서 레이첼을 받아냈어요. 레이첼은 백구의 등에 푹 안겨서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레이첼이 울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깜짝 놀라서 울었을 텐데 백구 품에 안긴 채로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마치 백구와 놀이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백구는 정말 특별한 개라는 것을.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도 알았어요. 백구는 레이첼을 해치기는커녕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어요.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백구는 항상 레이첼의 왼쪽에서 정확히 50cm 거리를 유지했어요. 다른 개들이 다가오면 조용히 몸을 돌려서 레이첼을 가렸어요. 짖거나 으르렁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보호막이 되어주었죠. 마치 레이첼 전용 보디가드 같았어요. 동네 수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완전히 맡겨도 될 정도의 개는 처음 봐요. 정말 신기한 개네요. 저도 그 말에 깊이 동감했어요. 백구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제가 가졌던 아시아 개에 대한 모든 편견이 백구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어요. 밤에도 백구는 절대 침대에 오르지 않았어요. 항상 레이첼 방 문 앞 복도에서만 잤어요. 처음에는 거실 소파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 백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자신의 자리는 레이첼을 지키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운 책임감이었어요. 백구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수의행동학 전문가로서 백구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백구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어요. 레이첼의 움직임과 표정, 그리고 소리에 대한 백구의 반응을 세세하게 적었죠.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백구의 반응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레이첼이 배가 고프기 30분 전에 백구가 먼저 부엌 쪽으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레이첼이 졸리기 시작하면 백구가 레이첼 방 쪽으로 먼저 이동했어요.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레이첼에게 심박 센서를 부착했어요. 아기용 웨어러블 기기였죠. 그리고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레이첼의 심박이 불안정해지기 전에 백구가 먼저 반응했어요. 예를 들어 레이첼이 악몽을 꾸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올라가죠. 그런데 백구는 레이첼의 심박이 변하기 이에 3분 전에 벌써 레이첼 방으로 이동했어요. 마치 레이첼의 상태를 미리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아는 과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제임스가 말하더군요. 여보,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야. 논문을 써봐. 맞아요. 이건 정말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논문 작성에 들어갔어요. 논문 제목은 진돗개의 보호 반응성 기반 생존 행동 연구였어요. 백구의 행동을 분석해보니 이건 단순한 학습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DNA에 새겨진 본능 같았어요. 충성은 학습이 아니라 유전자였던 거죠. 한 번은 레이첼이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날 밤 백구는 평소보다 더 자주 우리를 깨웠어요. 레이첼의 상태를 확인하라는 신호였죠. 덕분에 레이첼의 열이 더 오르기 전에 해열제를 먹일 수 있었어요. 매일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백구는 레이첼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레이첼이 언제 배가 고플지, 언제 졸릴지, 언제 불안해할지를 정확히 예측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라고 하더군요.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유명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백구를 보면서 느낀 건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어요. 이건 보호 본능이었어요. 타고난 책임감이었죠. 백구는 레이첼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개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관찰 일지를 쓰다가 조용히 울었어요. 이 개는 레이첼보다 저를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모르는 레이첼의 신호들을 백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동료 교수들에게 백구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놀라워했어요. 그런 개가 정말 있어요. 직접 보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백구는 이미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개가 되어 있었죠. 학생들도 백구를 보러 오곤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레이첼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백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디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가 가졌던 아시아 개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특히 한국의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백구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국제동물행동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카고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백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3일 동안 출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별로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백구와 함께 살면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백구가 없으면 레이첼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제임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백구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잘 살았잖아. 맞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백구와 함께 지내면서 레이첼이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믿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 마가렛을 찾았어요.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죠. 백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백구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레이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말씀드렸어요. 마가렛도 신기해하셨어요. 정말 그런 개가 있나요? 꼭 보고 싶네요. 출장 둘째 날 밤이었어요. 시카고 호텔에서 논문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임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집에 도둑이 들었어. 제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레이첼은? 레이첼은 괜찮아. 응. 레이첼은 괜찮아. 백구가 막았어. 급히 상황을 물어봤어요. 마가렛이 창문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1층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는데 침입자가 그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필 제가 없는 밤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제임스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백구는 전혀 짖지 않았어. 대신 조용히 침입자의 움직임을 따라다녔다고 해. 마치 사냥꾼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어요. 침입자가 주방에서 물건을 뒤지고 있을 때 백구가 조용히 뒤로 다가갔대요. 그리고 침입자의 다리를 정확히 물어서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침입자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해요. 백구는 뒤쫓지 않고 바로 레이첼 방으로 돌아갔대요. 정말 전문적인 대응이었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했어요. 그 침입자는 연쇄 절도범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미 근처에서 여러 집을 털었던 사람이었어요. 경찰관이 말하더군요. 이 개가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고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진돗개만큼은 놓치지 않았네요. 저는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집에 돌아왔어요. 레이첼은 멀쩡했고 백구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레이첼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마가렛은 아직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신기한 개예요. 침입자가 들어왔는데도 전혀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행동했어요. 제임스도 백구를 새롭게 봤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조용한 개인 줄 알았는데 정말 위급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 사건이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제목은 뉴욕을 지킨 한국의 개, 백구였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저는 백구가 단순한 영웅견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진돗개의 타고난 보호 본능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백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미 유명한 개가 되어 있었죠. 산책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백구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레이첼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레이첼의 안전만이 백구의 관심사였죠. 그날 밤 백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개는 정말 특별하다고. 단순히 똑똑한 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개라는 걸 확신했어요. 드디어 국제동물행동학회 발표 날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카고 컨벤션 센터의 연단에 올라섰어요. 진돗개의 보호 반응성 기반 생존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백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발표를 시작하자 300여 명의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백구의 행동 데이터를 보여주고 심박 센서 결과를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보호 본능이 생물학적으로 독립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닙니다. 유전적 특성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레이첼을 구한 사건과 침입자를 막은 사건을 설명할 때 강당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계를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진돗개를 세계에 알리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의 한 교수가 물어봤어요. 그런 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유럽에서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이런 개를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개죠. 학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입양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한국의 진돗개 보호단체 연락처를 나눠줬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닙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해야 해요. 뉴욕에 돌아오니 이미 백구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있었어요. 학회 발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어요. 진돗개 입양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백구를 한국 수호견의 상징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백구와 함께 스튜디오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존재예요. 그들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수백 년간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백구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용했고 레이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진돗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백구 이야기가 넘쳐났어요. 백구, 진돗개, 한국개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들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백구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하더군요. TED 강연 요청도 받았어요. 진돗개는 국가의 품격을 지닌 존재라는 주제로 발표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TED 무대에서 저는 말했어요. 저 역시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구를 만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중들도 깊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학교에서도 백구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백구를 보러 오곤 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백구를 통해 동물행동학을 가르쳤어요.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다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욕시에서 백구에게 명예 반려견 인증서를 수여했어요. 시장님이 직접 백구에게 메달을 걸어주셨죠. 백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헨리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제가 마련해준 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잘 키운 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요. 헨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백구의 이야기가 한국에까지 알려지면서 정말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문화재청에서 저희 가족을 진도로 초청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백구의 고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분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백구가 어디서 왔는지, 진돗개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임스도 좋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레이첼에게도 백구의 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거야. 한국행 비행기에서 생각했어요. 3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백구는 어떤 기분일까? 백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백구를 보는 시선이 특별했어요.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진도에 도착하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바다와 산,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마을들. 백구가 이런 곳에서 태어났구나 싶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진돗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백구와 똑같이 생긴 개들이 여러 마리 있었거든요. 모두 새하얀 털에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백구도 그 모습을 보더니 뭔가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었거든요. 평소에는 레이첼 앞에서만 꼬리를 흔들던 백구가 말이에요. 마을 어르신들이 백구를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진돗개네요. 체격도 좋고 눈빛도 맑아요. 잘 키우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백구가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산책을 하다가 정말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산속에서 나이든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백구와 그 개가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백구는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았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진돗개 전문가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진돗개는 유전자가 아니라 마음의 기억에 따라 행동합니다. DNA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백구의 행동이 이해가 됐어요. 백구는 마음속 깊은 기억으로 레이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레이첼도 진도에서 정말 즐거워했어요. 백구와 비슷한 개들을 보며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구. 레이첼이 또렷하게 말한 거예요. 레이첼의 첫 단어였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백구였어요. 제임스와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딸의 첫 단어가 한국어네.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문화재청 관계자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백구 덕분에 진돗개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마을에서 며칠 머물면서 다른 진돗개들도 관찰해봤는데 모두 백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강인하고 주인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의 본성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개를 문화재로 보호한다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도를 떠나는 날, 백구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고향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레이첼 쪽으로 향했어요. 백구에게는 레이첼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어요. 백구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그리고 저에게는 편견을 깨뜨려준 선생님 같은 존재였어요. 돌아온 후 백구와 레이첼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한국 신문에 실렸어요. 그 사진이 나중에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로 채택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편견을 넘어선 우정이라는 제목이었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지금도 백구는 여전히 레이첼을 지키고 있어요. 레이첼이 두 돌이 되면서 더 활발해졌지만 백구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백구의 고향 언어를 알고 싶어서요. 레이첼도 함께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역시 오랫동안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를 만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백구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것처럼 편견을 넘어서는 진정한 만남의 소중함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돗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더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